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VDA 6.3 마지막 파트 P7의 고객 만족 관리에 대해서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네, P7 고객 만족 관리 총 5항목이 있네요. 자, 보니까 7.3 항목하고 여기 7.3 항목하고 7.4 항목은 또 중요 이제 별표 항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 항목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7.2 항목은 QM 시스템, 제품 및 공정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항목들이 좀 요구되어지네요. 고객과의 품질 협약.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약이죠. 협약, 어그리먼트. 배치 검사 및 기능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예비 부품 공급 업체 포함해서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산 후에 양산하면서 관련된 품질 보증 그리고 관련된 공급 보증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퀄리티 매니지먼트 QM 시스템의 인증 여부. 여기서 좀 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고객과에 대한 관련된 품질 협약과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된 인증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고객과에 관련된 컨트랙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또 IATF 16949 그리고 ISO 14001 같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자동차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인증서나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과의 세부적인 컨트랙, 협약서들이 제대로 우리가 이제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 항목 고객 서비스가 보장되는지 질문 자체가 좀 광범위긴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여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식, 제품 또는 운송 관련된 문제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지식,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개선 개선 조치 통보, 글로벌 고객 서비스 대응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필요한 스킬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트를 함에 있어서 고객을 대응하는 능력, 또 하나의 또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7.3 항목입니다. 7.3 항목은 이제 불표로 되어 있죠. 네,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일까요? 부품 공급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뭘까요? 우발적 계획. 컨틴저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실제 7.3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P7이 가장 큰 카테고리 제목이 뭐죠? 커스터머 고객 만족 관리.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개발이나 양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플랜 B, 플랜 C, 다양한 플랜들을 계획하고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 7.3 항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공급 부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안, 외부 역량 활용성, 특수 조치 도입 시 의사결정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 결정권에 관련 규정 등등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비즈니스 컨틴전시 플래너가 있죠. 자, 중요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질문과 현실적인 평가에 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 항목도 이제 별표네요. 별표. 중요한 항목.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품질 요구 사항 또는 불만 사항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을 경우 고장 분석을 수행하고 시정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고객사로부터
불량이 발생했을 때 defect. 자,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조치를 하냐. 자, 체계적으로 조치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크게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AT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AT 프로세스 외에 여러 가지 뭐 DMA IC나 관련된 프로세스가 접목돼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필하셔도 됩니다. 자, AT에 앞서 말할 수 있는 정의는 Structured Problem Solving이에요. 자, 구조적이고 이제 체계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P7에서 7.4 항목은 자, 고객 불만사항 처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수립이 되어지고 갖춰져 있고 실행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져 있고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맞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요 7.4 항목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Structured Problem Solving, 특히 AT나 DMA IC 등등에 대한 그런 구조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스킬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 P7의 7.4 항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할 때도 그렇고 협력사 관리 그리고 공정 관리 P6 부분에서도 이런 관련된 프로블럼 솔빙 기법이 전방위에 걸쳐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5 항목이네요. 자, P7의 마지막 항목 7.5 항목은 자, 담당자는 각자 업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자, 책임을 정의하고 있는지. 자, 무슨 내용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이터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오이터를 받는 사람들의 자, 역량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량 평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지만 사실 오이터를 하는 과정에서 오이터들은 오이터를 받는 상대방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력이나 그리고 말하는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 그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또 항목이고요. 말 그대로 고객 만족이다 보니까요. 사실 P7 전체적인 항목 자체가 정량적인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정성적인 우리가 판단을 근거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오이트를 3, 4일 받는다 쳤을 때 3, 4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좋은 리스판스를 보여줬다면 크게 우리가 이 7.5 마지막 항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VDA 6.3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접근을 통해서 이제 오이트를 받았다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참고해서 우리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VDA 6.3 오이트에 대해서 P2부터 P7 각각의 질문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사실 세부적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중요한 항목들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VDA 6.3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터득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기본적인 우리가 오토모티브 품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A부터 Z까지 다 안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광범위하고 어려운 범위도 넓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VDA 6.3을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우리가 이제 오토모티브 산업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하나의 필수서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개발이나 양산랑 관련된 항목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예.